최상위권의 공부량은 어느 정도이고 무엇이 그들을 공부하게 했을까?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큰아이와 나눈 대화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의대생 큰아이와 영재고 다니는 조카의 대화를 보면서 이건 꼭 얘기를 해드려야지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겠죠? 솔직히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내용인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는 어떤 학문적인 증거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냥 제 맘대로 수다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본 기억도 잘해본 기억도 별로 없어요.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을 때가 공인중개사 준비할 때 같고요. 애들한테 엄마도 공부한다고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그 언제보다 열심히 했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건가 하고요. 사실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 남편과 시동생이 다 스카이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면 역시 공부는 머리다. 타고나야 한다. 또 그 얘기 하실까봐 빼고 해야 하나 했지만 솔직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최상위권 공부량에 대해서. 제가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던 게 겸손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내 실력을 과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큰애가 엄마 아니에요. 수학은 극상위권 친구들이 제일 거만해. 걔네들은 그냥 공부를 적당히 해도 수학을 그냥 잘해요. 엄마는 무슨 겸손함이 제일 중요하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극상위권이 있긴 할 거예요. 1% 카페만 가봐도 선행 없이 현행으로 영재고도 가고 경시 수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런 애들이 아니잖아요. 아마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6개월 반짝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아마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빼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큰애가 선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그 의대 선배 커플이 있는데요. 그중 누나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 5일 이상은 매일 죽어라 하는데 중하위권이고 남친은 주 3일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는데 늘 중상위권이라고. 그 누나가 아주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러면 과에서 1, 2등 하는 선배도 그냥 하는 등 마는 등 해서 1, 2등을 한다니? 정말 그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3일만 하는 친구가 극상위권을 하냐고. 어떠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건 아니에요. 맞네. 1등에서 3등? 아니 탑5, 탑10은 정말 열심히 해요. 다 죽어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1등 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 해요. 정말 잘하고 똑똑한데 무지 노력해야죠. 맞다. 그러네. 이러더라고요. 이제 추석 명절로 가봅니다. 올해 이제 영재고에 입학한 조카가 왔는데 이제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기 때문인지 얼굴이 아주 밝아 보이더라고요.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공부를 정말 많이 못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 이미 조카네가 도착을 해 있었는데 명절에도 당연히 커피숍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이제 늦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이니까 사실 당연하긴 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요. 다른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새벽까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평소를 안 하기는요. 그러니까 2, 3시는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카는 초등 때부터 이렇게 2, 3시까지는 아니었지만 초등 때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잠깐 노는 시간 빼고 게임하는 시간 잠깐 빼고 다 공부하는 아이. 학원 스케줄 그 어마어마한 거 다 해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조카도 초등 5학년에 그러니까 실력 정석으로 수상하 그러니까 풀던 아이인데
이게 학원비 된다고 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노력하지 않았다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큰애. 솔직히 저희 큰애는 잠자는 시간만큼은 8시간 지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덜 했냐? 아니에요. 정말 고2, 고3, 늦은 사춘기에 태블릿 보고 속 썩일 때 빼고는 사실 거의 공부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잠깐 게임할 때 빼고는 사실 낮에 거의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지치면 다른 과목 해가면서 과목을 돌려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학에도 늦잠을 조금 자긴 했지만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공부하는 일과였죠. 이게 고등학교 때뿐 아니라 중학교 때도 이랬어요. 가끔 이제 공부 시간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이는 이제 쉬엄쉬엄 한다고 하지만 하루 종일 공부,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고2, 고3 때 상대적으로 덜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다들 중등, 고등 부모님께서 공부할 거 많은데 어쩌냐, 이 과목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하시는데, 솔직히 공부가 뭐가 안 될 때는 공부량 부족인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나 조카나 그 최상위권 친구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공부하는 일정으로 한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뛰어난 상위권 중에서도 또 최상위권은 결국 노력이 결정합니다. 그 많이 도는 사진 짤 있죠.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 그 서울대 의대에 수석한 학생의 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이 사실을 지금 머리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보세요. 무엇이 그들을 공부하게 했을까? 그런데 이건 딱 저희 집 얘기고 완전 제 내피셜입니다. 첫 번째, 주변이 다 공부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족 대부분이 공부를 합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가깝게는 이제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집에 관련 책과 논문이 적지 않았어요. 물론 집에서는 TV를 많이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할 때는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아이를 보면 공부하는 척이라도 했고요. 특히 이제 유아기 때 이제 할머니가 봐주셨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가서 볼 때마다 그 성경책을 보고 계셨어요. 보통 다른 집 할머니네 가면 막 시끄럽게 TV가 켜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성경책, 관련 종교 서적을 읽고 계셨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배움이 아주 짧으신데도 돋보기를 끼고 늘 책을 보셨어요. 아마 그래서 자식들 모두가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작은 아빠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어머님 댁에 아이 어릴 적에는 같이 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도련님 책, 논문도 집에 아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기 때부터 과학 논문, 컬러풀한 사진도 보고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이제 큰애와 조카가 대화를 나눕니다. 확률 통계 어디가 헷갈린다. 조카가 얘기를 하니까 큰애도 이 부분이 이래서 아마 특히 헷갈릴 거다. 등등.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또 어릴 때는 이 조카가 이제 저희 큰애를 보면 이것저것 많이 묻곤 했어요. 형 단어는 어떻게 암기해요? 무슨 공부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어엿한 영재고생이고 지금은 아마 수학은 제일 잘할 테지만 한때는 이렇게 보면 묻고 자극을 받았던 거죠. 사실 학군지 효과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주변에 보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는 친구들이 기본으로 다 하니까 내가 많이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학군지는 아니었지만 가족이 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많이 보고 동기부여 되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부의 가치를 높게 여깁니다. 전공을 정할 때 이제 공부하는 게 사실 돈이 제일 적게 듭니다. 사실 돈이 없으면 이제 예체능은 생각도 못 하죠.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걸 수도 있는데요. 다른 길을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집안 시댁 분위기가 공부를 잘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요즘은 꼭 공부 아니어도
뭐 부자로 뭐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공부가 꼭 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저도 조금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신 분들은 굳이 뭐 이렇게 고생 안 시킨다 하는 집도 있잖아요. 유학도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선택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시동생이 이제 공부를 잘했어도 뭐 고소득 전문직은 아니고 그냥 명예직 비슷한 건데요.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답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뭐 저는 현실적인 아줌마라 경제적인 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전에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잘 사는 걸 모르니까 공부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을 끊을 방법이 오직 공부라는 그 옛날 마인드가 꽉 차 있던 거죠. 뭐 그런데 뭐 다른 방법으로 성공한다는 게 사실 뭐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어느 영역이든 최고가 되려면 부단한 노력이 기본이라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건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노력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는 공부 별로 안 했어 라고 말할 때 이게 아주 주관적인 말이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는 2시간을 했어도 많이 한 것 같고 누구는 3, 4시간을 했어도 적게 한 것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앞에서 말한 이유들 때문인지 노력하는 것 자체도 기준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다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의 가치가 높기도 해서 그런 건지 뭐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 정도도 안 하면 당연히 결과를 바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의 기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최상위권을 만든다는 것. 혹시 여기쯤 들으시고 공부는 타고난 지능이 좋아야 한다로 결론 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하나의 요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모두 명문대여도 아이들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사실 제 주변에는 부모가 다 뛰어난데도 대학을 더 잘 간 아이보다 부모보다 더 못 간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타고난 지능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부모라면 그게 최고고 당연히 아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들어주고 더 안아주자고요. 답도 없는 긴 수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